요즘 가상자산 시장, 뭔가 미묘하게 다르다고 느껴지시지 않으신가요? 서울경제미디어에서 최근 무료 리포트와 고수 강의를 오픈했는데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전망 수준을 넘어선 디지털 화폐 주도권 싸움과 네이버페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정부의 그림자까지 흐름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특히 눈에 띄는 건 네이버페이의 행보입니다. 간편 결제 플랫폼이 왜 갑자기 스테이블 코인을 언급했을까요? 게다가 이 흐름 한가운데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등장한 김용범 실장이라는 한 사람의 임명까지도 확인해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신기술이 나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힘의 이동, 그리고 그 판을 직접 짜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설계를 그리고 있는지를 서울경제미디어의 리포트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이제 질문을 던질 시간입니다. 왜 지금 네이버페이가 이 타이밍에 움직였는지, 왜 김용범 실장이 민간에서 정부로 돌아왔는지, 그리고 결국 이 움직임이 투자자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리포트들이 있습니다. 서울경제미디어의 무료 리포트는 단순한 전망을 넘어섭니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지금 시장에서 진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아주 정밀하게 짚고 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이 리포트에 실린 진짜 고수들의 강의입니다. 그냥 코인 유튜버가 아니라 사업 자문까지 하는 리서처, 기관의 실제 운용 경험을 가진 실무자들의 분석, 그들이 지금 서울경제미디어 안에서 직접 강의를 무료로 오픈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고래들의 자산을 운영하는 전문가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그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겠죠. 왜 지금 네이버가 움직이는지, 어떤 식으로 디지털 자산 규제가 바뀔지,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 리포트와 강의의 설명은 단순히 읽는 것만으로도 투자자의 관점을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지도입니다. 그저 앞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 판을 짜는 사람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조죠. 지금 서울경제미디어는 투자자가 왜 지금 이 시기를 놓쳐선 안 되는지를 설명해주는 몇 안 되는 채널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흐름의 중심에 있는 키워드가 바로 오늘 이야기할 네이버페이와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김용범 실장입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공식 번호 010-5873-2372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테니까요. 무조건 집중해주세요. 1. 왜 네이버페이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언급했는가? 네이버페이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언급한 건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닙니다. 이건 생활 속 금융 흐름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사실상 선언에 가까운 움직임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네이버는 그 역할을 해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 수, 기술력, 결제 경험, 그리고 포인트라는 연결고리까지 갖추고 있으니까요. 현재 네이버페이는 3천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 정도 규모의 플랫폼은 많지 않죠. 사람들은 이미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쇼핑하고 결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네이버페이 포인트가 쌓이고 사용되고 있는데요. 만약 이 포인트가 스테이블 코인처럼 전환되어 쓰일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복잡한 지갑이나 거래소 없이 그냥 기존처럼 결제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그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자동으로 쓰이는 구조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네이버페이 포인트 5,000원으로 디지털 굿즈를 산다고 해볼까요? 그 포인트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돼 결제되는 겁니다. 사용자는 그걸 굳이 코인이라고 인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디지털 자산 기반 생태계로 진입한 셈이죠. 중요한 건 사용자에게 얼마나 자연스러운가입니다. 기존 코인 시장은 진입 장벽이 높았어요. 지갑을 깔고 시드를 보관하고 거래소에 가입하는 과정 자체가 복잡했죠. 그런데 네이버처럼 사람들이 이미 익숙하게 쓰는 플랫폼에서 이 구조를 녹여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누군가의 일상이 어느 날부터는 코인을 쓰고 있었던 걸 나중에 알게 되는 방식이니까요. 아직 네이버가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발행할지 아니면 인프라만 제공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는 이 흐름을 일상에 연결시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내 기업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검색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 도대체 이걸 누가 실제로 쓰게 만들까? 그 답 중 하나로 네이버가 떠오른다는 건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생활과 금융, 그 중간을 연결할 플레이어. 지금 그 접점이 현실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흐름은 사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선 포착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책, 기업 전략, 시장 기술까지 한 번에 읽어내야 하니까요. 그래서 서울경제미디어는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단순 뉴스가 아닌 스테이블 코인 흐름의 배경과 참여 기업, 그리고 누가 실제 승자가 될지까지 분석한 무료 리포트. 여기에 이 흐름을 미리 읽고 투자에 성공한 고수들의 실전 강의까지 열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생활과 금융이 결합하는 이 거대한 변화, 그냥 구경만 하실 건가요? 지금은 누가 먼저 이해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기회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네이버가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발행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품습니다. 네이버가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로선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 질문이 왜 나왔느냐입니다. 이 질문이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네이버가 그만큼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가능성을 본 사람들이 던진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발행이든 유통이든 인프라든 어느 역할이든 가능한 역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은행이나 카드사는 물론 금융 데이터가 많긴 합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실시간 소비 행동, 구매 패턴, 클릭 경로까지 전부 가지고 있는 곳은 드뭅니다. 그런 데이터를 네이버는 이미 갖고 있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사용자 맞춤형 혜택, 정산, 리워드 시스템까지 설계해 왔습니다. 또한 결제 경험도 다릅니다. 그냥 돈을 쓴다가 아니라 포인트를 쓴다, 적립된다, 혜택을 받는다처럼 사용자가 반응하는 감정과 흐름까지 네이버는 세밀하게 다뤄왔어요. 그렇기에 설령 네이버가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발행하지 않더라도 그 생태계를 구성하고 굴릴 수 있는 기술력과 운영 경험이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발행 주체가 되어야만 의미가 있는가? 라는 질문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중심이 되기보다 허브가 되는 방식도 많습니다. 쉽게 말해 직접 발행은 안 하더라도 네이버 생태계 안에서 사용을 가능하게 만든다면 그것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는 일이죠. 결국 본질은 발행 여부보다 네이버가 어떤 식으로 이 생태계 안에 들어올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는 법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지 따지고 또 누군가는 인프라로만 남을 거라 말하죠. 하지만 그건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미 네이버는 그런 논의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사용자들은 네이버 페이를 쓸 뿐이지만 그 안에서는 점점 더 디지털 자산화된 흐름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언젠가 아주 자연스럽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 그 가능성은 이제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3. 김용범의 귀환, 그리고 정책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는가? 네이버페이의 스테이블 코인 행보가 본격화된 이 시점. 우리는 한 사람의 움직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김용범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자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분과 실장입니다. 이름이 낯설 수 있지만 김용범은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국내 정책 흐름을 설계해온 핵심 인물 중 하나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제통화기금에서 커리어를 쌓은 그는 특히 금융위 부위원장 시절부터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가능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몇 안 되는 정책가였습니다. 2020년 이후 민간으로 물러나 디지털 화폐 정책을 연구하던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 국정의 중심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놓은 첫 메시지는 의미심장했습니다. 국내 디지털 자산 정책의 방향을 전면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흥미로운 건 그 발언 직후 움직이기 시작한 기업이 바로 네이버라는 점입니다. 네이버페이는 기존 포인트 시스템과 결제 인프라 3천만 명 이상의 가입자 데이터를 보유한 국내 대표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이 스테이블 코인을 언급한 시점과 김용범이라는 인물이 정책 전면에 다시 등장한 시점이 겹친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단순한 우연이라고 넘기지 않습니다. 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시그널, 그리고 이를 미리 포착한 기업의 발빠른 대응,
이 조합은 지금 한국의 디지털 화폐 흐름이 단순한 기술 실험을 넘어섰다는 걸 말해줍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단어는 이제 기술이 아니라 정책과 금융 시스템 안에서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김용범이라는 설계자가 다시 등장했다는 사실은 앞으로의 움직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아직 법은 정비되지 않았고 네이버가 직접 발행자가 될지도 확정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흐름에서 중요한 건 지금 누가 움직이고 있는가입니다. 누가 먼저 말했고 누가 먼저 실험을 시작했는가.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네이버페이라는 점이죠. 지금껏 우리는 코인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복잡하고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갑을 설치하고 거래소에 가입하고 보안키를 외워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 복잡함을 넘어 일상 안으로 자산의 디지털화가 스며드는 순간이 온다면 그 시작점은 지금 여러분이 결제에 쓰는 그 버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빠른 판단보다 정확한 이해입니다. 서울경제미디어는 이 흐름을 누구보다 먼저 포착하고 관련 정책 흐름, 스테이블 코인 전망, 주요 기업의 움직임을 담은 무료 리포트와 실제 투자자 대상의 전략 강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격차는 아주 작은 관심에서 시작되지만 그 끝은 수년 뒤 자산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움직이는 기업과 아직도 관망만 하는 시장. 당신은 지금 어느 쪽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지금이 질문을 던질 타이밍입니다. 바로 서울경제미디어입니다. 요즘처럼 정보가 너무 많고 뭐가 진짜인지 헷갈릴 때는 검증된 채널에서 정제된 인사이트를 받아보는 게 가장 빠르죠. 서울경제미디어는 단순한 뉴스 요약이 아닙니다. 실전 투자자들이 직접 알려주는 코인 매매법, 트레이딩 기법, 시황 흐름, 그리고 향후 유망한 코인까지 이 모든 내용을 무료 리포트와 강의로 정리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유료로 배우는 내용을, 누군가는 검색해서도 찾기 힘든 실전 노하우를 서울경제미디어는 먼저 보는 사람을 위해 아낌없이 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네이버가 코인을 할까라는 질문이지만 내일은 그걸 먼저 준비한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흐름을 알고 싶다면 서울경제미디어에서 지금부터 따라가 보세요.